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변호사님과 또 찾아오게 됐는데요. 네, 오늘 저희는 표준 조례, 우리 장교양 요원들을 위한 표준 조례를 저희 서비스 연맹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찍게 되는데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분회장 강미숙입니다. 네, 법무법인 다산에서 일하는 이주희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교양 요원 표준 조례가 표준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서비스 연맹과 함께 만들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조례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표준 조례는 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일종 이제 법령과 같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우리 장기요양 요원들과 관련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나 일반 노동법을 제외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그리고 노인복지법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체계가 이용자 즉 수급자죠. 수급자와 또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 수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장기 요양 요원들, 요양 보호사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나 처우에 대한 복지에 대한 문제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입법센터에서 그 우리 장기 요양 요원들에 대한 요양 보호사들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법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특별법 제정 전까지 현행법 체계에서 각 그 지자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우리 그 요양보호사들, 장기요양 요원들의 근로 조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조례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지자체에서 광역 그리고 기초 모두 한 반 정도 이 관련한 장기요양 요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들의 내용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완전히 반대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봄 노동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형태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장기 요양 요원 조례가 있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례가 있는 곳은 이 표준 조례 내용에 맞게 개정을 하시면 되고요. 없는 곳은 이 표준 조례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을 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조례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표준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 조례에서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 그 1조, 2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법령은 1조의 그 해당 법령의 목적을 담고요. 그리고 2조에서 정의, 즉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담습니다. 우리 그 조례 1조에서는 장기 요양 요원들의 노동조건, 근무 환경 개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처우 개선, 고용 안정, 권리 보장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특히 이제 돌봄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새롭게 넣은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상으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 돌봄 노동이 사실상 많은 국민들에게 이미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체 불가능한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점이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봄이 무엇인지, 돌봄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정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법의 취지상, 현행 법 체계의 취지상 그 돌봄이 이미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내용을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서 저희는 돌봄 노동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돌봄의 의미를 최대한 보편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정의한 내용은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또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요양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 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또 장기 요양 요원 그리고 우리 그 요양보호사분들도 이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인 돌봄 노동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 네. 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주니까 좀 위로받는 느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걸 존중해줘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 사실 돌봄 노동의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 노동자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일단은 그 노동의 중요성, 필요성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조례에만 넣었지만 향후에 저희는 법에서 정말 명확하게 그 이 노동의 의미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아닌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조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나 군수 이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조례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3조, 4조에서 특히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자체장은 이 노인 돌봄 및 사회 전체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사회 서비스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그 공공성 강화,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무화했고요. 또 이 장기 요양 요원이 자신의 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 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법령에 따라서 그 요양기관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도 담았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재가 돌봄 서비스 체계를 운영할 것, 또 장기 요양 요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것, 또 합당한 보수를 받게 할 것 명시했고요. 또 현재 우리 요양요원분들 거의 이제 여성, 특히 장년, 노년층 여성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청년층을 포함해서 성별과 연령에 무관하게 고르게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했습니다. 또 그 지자체장이 이 장기요양 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요. 가령 장기요양기관 공공형 인증제 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관들이 이 인증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현행 법에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노인 요양법에 따라서 하는 실태 조사와 겹칠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우리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그나마 조금 좋았던 게 그래도 그 안심 뭐 해서 좀 더 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받음으로써 본인들이 약간 본인들 자부심 이런 것들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공공형 인증제는 서울이 네. 최근에 이제 이 공공형 인증제 뭐 인증 뭐 이런 거가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 실제 우리 요양 요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거가 저는 중요한 것보다 관리 감독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이 조례에 좀 강조가 되고 강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기관장이 해야 될 일도 담겨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법상 사실 이제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이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이 현행법 안에서라도 저희는 이제 그 요양기관, 특히 기관장
좀 해야 할 일들을 최대한 좀 담고자 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요. 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 장기 요양 기관의 장이 요양 요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또 근로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 안정,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고, 또 앞서 규정했던 어떤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시책에 적극 협조하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담고자 했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이제 지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부분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듣기로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일터에서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시달리고 계시다. 특히 이제 이용자분들과의 이제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각종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떤 적용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좀 상당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저희가 부여를 했고요. 또 만약에 우리 요양요원이 기관에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감시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구체적인 어떤 우리 장기요양 요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 자체가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장들은 각종 시책, 사업들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가령 장기요양 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그리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건강검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또 취업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리고 인권과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자체장이 펼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처우 개선비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많다면 다른 지자체들에서 이것을 표준화해서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계 분기하고 있는 다양한 처우 개선 수당비 지급 실태를 전체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 임금 조건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비를 일괄적으로 표준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요양보호사 중 관내 기관에서 총 6개월 이상, 총 60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관에서 중간에 착복하는 경우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아예 저희는 이 처우 개선비의 신청을 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지자체에 하게 해서 이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중간 착취 문제를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네, 우리 처우 개선비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받는 처우 개선비가 있으시죠? 네, 저희 성남시에는 있습니다. 예. 성남은 근데 시설밖에 못 받으시죠? 현재는 그러고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 지자체들 중에 아까 우리 만든 조례에도 있는데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 개선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 60시간이라는 걸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은 조례에 12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기가 어려우신 거잖아요. 요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표준조례에 이런 의견이 담아져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그 월 60시간은 한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이 아니고요. 아. 복수 기관에서 일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우와. 좀 합할 수 있게끔 하여서 오. 현실에 맞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네. 우리 방문요양보호 선생님들 다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네. 더 많은 기다렸다. 분들이 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예,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문턱은 낮추고 최대한 보편적으로 이 혜택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직접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무리 좋은 내용을 조례에 담아도 그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게끔 예, 운용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그 기관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의 실질화를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우개선위원회에는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이나 또 시행, 또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 이 위원회 구성원도 문제가 될 텐데요. 위원회 중에서 장기요양 요원은 적어도 1인 이상, 그리고 그 총 15명의 위원 중에서 최소한 5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우리 장기요양 요원 또는 장기요양 요원들이 모인 조직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지자체에서 장기요양 요원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현재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센터의 운영 내용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할 일들로 요양요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 권익 향상,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또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끔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아마도 아마 전국 저희 표준조례에서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이 지원센터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우와. 아니, 그러니까 장기요양 지원 조례는 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실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다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운영이 되는데도 실제로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있는데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설립하는 걸 지원해준다. 이거는 노동조합 만드는 것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한 것 때문에 폐업 투쟁을 저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해주면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적인 이런 길로 열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보장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조합에 가입한 분들이 또 일들도 잘하세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당당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그 조합 활동을 좀 꺼린다거나 예, 이 조합 맞아요. 활동에 대해서 기관이나 또는 뭐 지자체가 좀 터부시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혹시 또 더 들어간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보수교육, 본인들의 어떤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도 명색이 국가 자격증인데 조금 좀 더 나은 이런 그랬는데 아직도 뭐 처음 땄을 때나 지금이나 뭐 교육받은 게 없어서 새로운 것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제가 만나뵌 그 요양보호사 분들께서도 그런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직접
우리 이용자분들을 상대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득하는 그런 어떤 업무들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업무 과정에서 본인이 그 이용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또 계속 이제 세상은 변하고 또 기술도 발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습득해 나가야 되는지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신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현재 법에 물론 이 보수교육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제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그 장기요양 요원들의 교육의 문제에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지금 현재 낳고 있는데 적어도 조례에서는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 교육에 대한 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자. 그리고 그 교육을 산발적으로 그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간에 맡길 것이면 지자체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만약에 가능한 곳이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업무 능력 향상의 표준화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교육을 받더라도 사실상 그 보수교육에 따른 어떤 수당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교육 시간을 근무 외 시간으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또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문제도 그쵸. 있고요. 또 교육비 자체를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이제 시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 내에 수당 지급 없이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제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개선해서 좀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 보수교육, 인권교육을 장기적으로는 법에 명시해야 되겠으나 현재 그 테두리 안에서는 지자체에서 가급적 보수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현재 이제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강숙 부회장님 이런 내용을 들으시니까 어떠신지? 일단 이 조례가 떡하니 딱 박혀서 전국에 일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혜택을 다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네.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랬으면 벌써 조례가 생겼겠죠. 그리고 물론 조례가 생긴 곳들, 조례가 현재 있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의견이 담겨진 조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되게 미비하고 부족한데 지금에 있는 저희 서비스 연맹과 함께 입법센터가 만든 이 조례는 말 그대로 표준 조례. 전국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또 앞서간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과 같이 잘 조율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만 이곳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꼭 삽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넣어서 다시 개정 있는 곳들은 개정하고 없는 곳들은 새롭게 만드는 제정. 거. 네. 네. 그리고는 제정. 그래서 조례 재개정 에 대한 투쟁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게 저희 향후 우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함께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이 표준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또 표준 조례와 유사하게 개정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각보다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그 부족한 현행 법 체계이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률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든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이 조례를 적어도 표준 조례를 전국적으로 보급해서 최대한 지역 곳곳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누리고 처우를 개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돌봄 노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조례는 누가 만드느냐? 조례는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조례는 저희가 만들 수 있고 또 조례를 직접 그 재개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각 지방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으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의원들이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침 또 지금 지방선거 기간이네요. 그래서 6월 1일 날 당선되어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과 함께 이 조례 재개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방선거도 잘 또 해야죠.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나갔을 텐데, 아직 잘 모르시면 민주노총 TV도 있습니다. 통해서도 하고 노동조합에서도 아마 홍보지가 또 나갔을 텐데요.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 직접 노동자들이 참여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잘 치러서 저희 이 요양 노동자들이 정말 이렇게 좀 제대로 대처를 받고 또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에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걸 우리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길에 우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도 앞장서고 우리 국민입법센터 우리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